서해와 맞닿아 있는 충남 태안의 한 수목원.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중 하나로 국제수목학회의 인증을 받은 곳이다. 수십 년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의 정원. 지난 2009년 마침내 그 신비를 벗고 일부가 개방됐다. 파란 눈의 한국인 민병갈. 그가 이역만리 한국으로 건너와 바닷가 모래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만든 사연은 무엇일까? 그가 남긴 선물. 천리포 수목원의 사계를 만나본다. 아직 겨울의 마법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흰 눈발이 날리는 수목원의 2월. 그러나 차가운 얼음장 밑에도 어김없이 봄의 서막은 시작되고 있다. 처연하게 눈을 맞는 티보치나. 낙상홍의 붉은 열매는 꽃보다 더 눈부시다. 봄을 품은 생명들은 그렇게 꿋꿋이 겨울을 나고 있다. 수목원의 겨울 동산은 온통 새들 차지다. 피라칸사와 호랑가시 나무 열매는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한객, 노란 남매. 눈 속에서도 봄을 부르는 꽃과 향기를 선사한다. 겨울은 잎을 떨군 나무들의 은밀한 속살을 볼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적피 단풍도 얇은 종이처럼 껍질을 벗고 있다. 겨울에서 봄이 오는 길목. 바다를 낀 천리포의 봄은 서해의 꽃바람을 타고 온다. 수목원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건 노란 복수초. 수줍은 설광화와 앞다퉈 피어난 크로커스도 반가운 봄의 전령이다. 한 해의 풍년을 점친다는 풍년화도 화들짝 피어났다. 특이하게 꽃잎이 말리며 피는 풍년화는 색깔도 다채롭고 눈부시다. 봄의 향연이 시작된 것이다.
충남 태안군에 자리한 천리포 수목원. 1970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총 60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14,000여 종의 희귀 식물들이 식재돼 국내 최다 수종을 자랑한다.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선 12번째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호랑가시 학회의 공식 수목원으로 인증받은 곳이기도 하다. 천리포 수목원의 설립자는 민병갈 박사.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출신으로 미국명은 칼 페리스 밀러다. 그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5년. 그의 나이 25세 때 미국 정보장교로 오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이상하게도 한국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의 순박함과 아름다운 자연에 마음이 끌렸다. 결국 그는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한국은 제2의 고국이 됐다.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처 자연을 돌볼 여력이 없던 한국. 1962년 한 가난한 농부의 간청으로 천리포 야산을 매입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녹색 정원을 꿈꾸기 시작했다. 전기도 전화도 없던 시절, 민병갈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나이 50이었다. 갯바람이 센 해안 절벽에 소금기 섞인 모래밭, 나무가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황무지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닷가 척박한 땅에 잘 적응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기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자와 묘목을 들여와 시험 재배했다. 그리고 천리포 일대의 날씨나 기온 등 나무들의 생육 환경도 조사하고 연구했다. 식물학 전공이 아니었던 그는 식물 공부에도 열성적이었다. 네로라 하는 국내외 식물 전문가들과도 자주 교류하며 전문 지식을 넓혀갔다. 이런 노력과 열정으로 그는 원예계의 노벨상인 비치 메달과 금탑 산업 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민병갈의 낡고 해진 식물 도감, 나무에 대한 그의 애정과 헌신을 말해준다. 우리 인간을 보호해요. 나무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혜택이 있어요. 나무. 여기 줄이 보이는 동안에 기분 좋아요. 자연이 보고. 나무만 아니고 벌레도 좋아요. 벌레 다 좋아요. 100% 자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문화에도 애정이 깊었던 민병갈. 특히 한옥을 좋아했던 그는 초가집과 기와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헐리는 기와집을 그대로 옮겨와 수목원의 숙소로 다시 만들기도 했다. 초기 행정사무실도 그의 뜻에 따라 한국의 초가집 모양을 본떠 설계됐다. 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것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천리포 수목원을 산책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 나무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지나다니기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왜 그대로 둔 것일까? 설립자이신 민병갈 원장님께서는 수목원을 만드실 때부터 나무가 주인인 수목원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행복한 수목원을 꿈꾸셨죠. 그곳이 비록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 하더라도
또 앞으로 집을 지을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무가 그곳에 잘 자랄 수 있다면 그곳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나무가 주인인 수목원. 해풍을 맞아 반쪽이 고사한 나무도 베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나무가 함부로 잘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민병갈. 작년 태풍에 쓰러진 측백나무도 이렇게 의자로 만들어져 작은 쉼터가 되고 있다. 사, 5월이 되면 수목원은 가장 분주해진다.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화려한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민병갈 동산에도 형형색색의 꽃잔치가 벌어졌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튤립, 나르시즘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수선화도 한창이다. 물오른 수생정원도 꽃빛이긴 마찬가지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꽃들의 유혹이다. 봄의 절정인 4, 5월. 이맘때쯤 수목원에서 가장 인기를 독차지하는 건 목련이다. 목련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것은 얼리버드. 흐드러지게 핀 꽃잎들이 마치 새들의 날개짓처럼 환상적인 자태를 연출한다. 연못 옆에서 한 점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목련은 빅버사. 1980년에 큰별 목련 레오나르드 메세를 파종해 선발한 식물로 민병갈이 붙인 이름이다. 큰별 목련 도나도 손백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목련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 목련원. 일반인에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지역이다. 지금 얘가 이 잎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 얼굴보다 더 크니까. 천리포 수목원에는 400여 종의 다양한 목련들이 수집되어 있다. 저희 민 원장님께서 목련을 유독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척박한 이곳 천리포 지역에서 다른 나무들은 심게 되면 많이 쓰러지거나 또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목련만 유독 꽃을 잘 피우고 또 잘 자라면서 결실도 잘 되었기 때문에 목련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하셨던 것 같고요. 목련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식물 중 하나다. 무려 1억 4천 년 전 백악기 시대부터 살아남은 강인하고 신비로운 꽃이다. 목련은 세계적으로도 천리포 수목원의 대표 수종으로 꼽히고 있다. 척박한 모래땅, 초창기에 심은 많은 나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강인한 목련은 살아남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었다.
민병갈이 잠들었던 옛 무덤 자리. 그 앞에는 애틋한 사연이 담긴 한 목련나무가 있다. 그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라스베리 펀이다. 민병갈은 생전에 한국에서 살아 자주 볼 수 없는 미국의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다. 그럴 때면 목련을 좋아했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아침 굿모닝 맘이라고 문안 인사를 했던 민병갈. 그 나무가 라스베리 펀이었다. 천리포 수목원에는 목련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의 대표 식물이 있다. 바로 호랑가시나무다. 날카로운 가시가 호랑이 발톱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호랑가시나무. 서양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많이 쓰이는 호랑가시는 사철 푸른 육각형 잎에 뾰족한 가시가 달린 매우 독특한 나무다. 가을이면 빨간 열매를 맺는다. 천리포 수목원에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된 370여 종의 다양한 호랑가시 나무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건 바로 완도 호랑가시 나무다. 완도 호랑가시 나무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서양 호랑가시 나무 잎에 비해 부드러운 잎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교잡종인 이 나무는 1979년 민병갈이 전남 완도에서 처음 발견했다. 그리고 국제규약에 따라 서식지의 이름과 명명자의 이름을 따서 완도 호랑가시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그리고 2000년엔 미국 호랑가시 학회의 공인 수목원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5월) 중순 밀러 가든의 은밀한 숲속엔 동백꽃이 흐드러졌다. 천리포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내륙보다 동백꽃이 더 늦게 피고 오래 볼 수 있다. 동백꽃 역시 천리포 수목원의 대표 식물 중 하나로 300여 종에 이른다. 거친 모래 언덕을 30년 만에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병갈의 나무 사랑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병갈은 주중에는 서울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했다. 그러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천리포로 달려와 식물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머니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도 나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나타난다. 민병갈은 천리포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이후 1971년부터 매일 수목원 일지를 썼다. 식물들의 원산지는 물론 도입처와 식재 장소 등 나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천리포 일대의 날씨와 온도 등
일기 상황도 매일 체크하여 정리했다. 처음에 등록번호죠. 등록번호 쓰고 이런 기초조사를 토대로 천리포의 기후와 토양의 적응에 잘할 수 있는 나무를 수집해 심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뭐 그 가치는 천리포 수목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온도나 환경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식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지금까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갈은 다양한 수종 확보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눈을 돌렸다. 여러 국제식물학회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한편 70년대부터는 다국 간 종자 교환 프로그램인 인덱스 세미넘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유명 대학, 식물원들과 잉여 종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종을 확보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천리포 수목원에서 확보한 수종은 모두 14,000여 종. 종자를 교환한 해외 수목원과 식물원은 약 400개 기관에 이른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천리포 수목원은 30년 만에 특장점이 있는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수목원을 일군 그는 나무와 결혼한 사람이었다. 호랑가시와 결혼해 목련을 낳은 사람이었다. 오늘은 수목원 오리농장에 모내기를 하는 날이다. 매년 이맘때쯤 하는 연례 행사다. 보통 수목원에선 볼 수 없는 이색 풍경. 무슨 이유일까? 벼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그 초가가 있는데 그 초가 이제 이렇게 이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이분은 어떤 전통적인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것도 그런 개념으로 다 접근해서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농사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갈은 이곳의 주인은 원래부터 있었던 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목원을 만든 후에도 늘 벼농사를 지었다. 특히 개구리를 좋아했던 민병갈. 그는 다시 태어나면 개구리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사랑했다. 민병갈은 생전에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학술적 목적 외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비밀의 정원, 금단의 구역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 천리포 수목원의 일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다. 설립자의 뜻과 다르게 개방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장님 생전에는 원장님께서 모든 수목원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수목원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원회원을 통한 후원금도 모금을 해보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 수목원을 유지시키는데 태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택한 방법이 개방이었습니다. 민병갈은 수목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대부분을 개인 사재로 충당했다. 유능한 금융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천리포 수목원을 개방한 지 이제 5년. 과연 천리포 수목원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수목원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캐나다 밴쿠버시. 온난한 기후와 수려한 경관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도시. 만년설과 바다, 숲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다.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는 캐나다 최초의 시립식물원 벤두센 가든이 자리 잡고 있다. 유려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입구의 방문자 센터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건물이다. 아담한 연못, 다채로운 꽃과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곳은 화려한 인공미보다는 소박한 자연미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벤두센 가든은 원래 골프장이었던 곳을 주 정부와 시 그리고 개인 독지가인 벤두센이 토지 구입비를 대고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의미 있는 공간이다. Well, with this garden, we try to balance focused display areas with lots of flowers and where we change displays all the time, and then other areas that are more naturalistic. And we have forests growing up. We'll put some things in and then let it go, and just sort of let the ecosystem do what it will, to try and have just sort of a more natural style. 약 7,5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이곳은 독특하고 희귀한 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벤두센 가든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때마침 주말을 맞아 열린 화초 시장. 이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원의 도시로 불리는 밴쿠버 섬의 빅토리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 도시를 즐겨 찾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꽃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정원, 부차트 가든 때문이기도 하다. 입구 양쪽에서 반기는 튤립, 제니 부차트. 오직 이곳 부차트 가든에서만 볼 수 있는 튤립이다. 부차트 가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선큰 가든. 탄성이 절로 터진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부차트 가든은 원래 석회석 채석장이었다. 그러던 것을 광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모았던 부차트 부부가 이곳에 식물을 심기 시작하면서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부차트 가든은 1904년 소규모 정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정원으로 발전했고 캐나다 국립사적지로 지정됐다. At the gardens, and we've had a lot of practice at it, the best thing we do is we make sure that we make everything as beautiful as possible and provide visitors with a complete experience of not just coming and seeing the flowers, but that the staff here are friendly, that the food is good, and when they leave, it's a complete experience. It's not just looking at flowers. 사람들의 행복한 탄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정원사들. 아름다운 정원의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땅이 척박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건강한 관람 공간이 관람객들께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전면화해서 지금 가든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썬큰 정원뿐 아니라 일본 정원과 이태리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연중 즐길거리를 선사하는 부차트 가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차트 가든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정원의 모델이 되고 있다. 밴쿠버에 위치한 또 하나의 식물원, UBC 보타니컬 가든. 캐나다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UBC 대학 부설기관으로 주로 대학의 연구 기능에 충실하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물원이다. 식물원의 나무들도 인공적으로 가꾸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해 숲을 이루고 있다. 출렁다리는 UBC 보타니컬 가든의 명물이다. So the principles behind the garden is that it is a functioning part of the university. It's important to the university's mandate fo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at is really, that and the conservation aspect are really the driving principles behind it. We feel that we have a commitment to the conservation of these species ex situ, outside of their natural habitat. And that's really the principle that carries us forward. 지역민이 함께 운영하는 벤두센 가든. 세계적인 관광 상품 부차트 가든, 학술적인 연구 목적의 UBC 보타니컬 가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수목원이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 식물원도 과거의 전통적인 역할인 교육, 연구, 전시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그 현대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양 또는 영적 재충전, 뭐 힐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 주는 어떤 독특한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장소로, 공간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천리포 수목원으로 어린이들이 숲 캠프를 왔다. 인근 무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들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건 삼색 참중나무. 1년에 옷을 3번 갈아입는 식물계의 카멜레온이다. 해양성 기후를 띠는 천리포 일대에서만 3가지 색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나무다. 수생식물 코너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 물 위에 핀 매화 마름은 멸종위기 2급 식물이다. 오구나무 씨앗이 아이들의 놀이 재료가 되었다. 언덕도 지나고요. 계단도 지나고요. 보자기 비행기에서 씨앗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상력과 협동심이 절로 길러진다. 천천히. 우리 다음에는 다 100살 될 거야. 이번엔 대만 풍나무 열매 줍기.
처음 자연을 접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횟수가 차츰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좀 자연하고 점점 하나가 되면서 융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교실에 돌아와서도 친구들 관계 사회성 면에서 많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교실 밖 여행.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올라가봐. 이 나무 열매를.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했더니 학생들의 그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요. 숲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숲 환경에 노출됐을 때 심리적 변화를 봤더니 뭐 우울, 불안,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활력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감정은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한번 만져봐 줄게. 해송집에서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천리포 해변. 바다 앞에는 낭새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섬이 닭벼슬같이 생겼다 하여 닭섬이라 부르지만 민병갈은 낭새섬이라 불렀다.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나라 낭새라 불리는 바다 직박구리가 다시 이 섬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여름으로 가는 길목. 오랜만에 단비가 내린다. 화려한 봄꽃들의 산치가 물러간 수목원은 이제 생명력 충만한 녹음이 가득하다. 천리포 수목원의 여름은 시원한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다. 비가 온 뒤 녹음이 짙어진 수목원. 매미 소리도 부쩍 요란스러워졌다. 오리 농장의 벼들도 제법 잘 자랐다. 여름 정원에서 탐방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나무 중 하나는 니사. 물을 사랑한 친절한 꼬마 요정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으며 가지가 아래로 향하는 독특한 형태 때문에 특히 미러를 속삭이고 싶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나무다. 사람이 만지면 간지럼을 탄다는 배롱나무. 팔등신 미인처럼 아름다운 수영과 매끈한 수피를 자랑한다. 가지가 줄기를 돌아가면서 수평으로 층층이 나온다는 무늬층층나무. 탐스런 꽃이 한창이다. 한국이 원산지인 아담한 미스김 라일락. 제법 진한 향기로 나비들을 불러 모은다. 양쪽에 사이좋게 서 있는 유럽 너도밤나무. 같은 모양이지만 색깔은 확연히 다르다. 여름 정원에서 가장 화려한 유혹은 수국이다. 초록빛 잎새와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탐스런 수국들을 만나볼 수 있다.
수련과 연꽃이 가득한 여름 연못. 단 3일, 그것도 밤에만 피어난다는 꽃, 아마조니카 빅토리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정원의 진객이다. 여름에는 이 바다의 장점을 고스란히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이 이 숲까지 전해져서 시원하게 숲속을 관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여름에는 각양각색의 연꽃이라든지 수련을 이 연못 주변에서 보실 수 있어서 그러한 수생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이 수목원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여름입니다. 여름 수목원의 또 다른 매력은 바다가 선사하는 풍경에 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바람에 나부끼는 솔잎 소리가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취를 더한다. 바다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수목원. 그것이 민병갈이 꿈꾸던 지상의 낙원이었다. 천리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을이 더 늦게 찾아온다. 해양성 기후 때문이다. 그래서 더 오래 가을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수목원의 단풍나무들도 서서히 가을색으로 갈아입는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물들여지는 수목원의 가을 풍경. 고운 단풍에 뒤질세라. 붉은 석산이 강렬한 색으로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생명들을 불러들인다. 녹음이 무성했던 이사도 단풍으로 물들며 제 역할을 다한 잎들을 하나 둘씩 떨어뜨리고 있다. 억새정원의 가을은 바람소리와 함께 찾아온다. 결실의 계절,
수목원도 가을거지에 나섰다. 소독 한 번 안 한 유기농이지만 제법 풍년이 들었다. 추수한 벼는 작은 인정으로 이웃에 나눠줄 것이다. 어느새 붓디 붉은 열매를 맺은 호랑가시나무. 올겨울에도 이곳은 먹이를 찾아드는 새들의 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수목원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간다. 지난 2012년 4월 8일 천리포 수목원에선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고 민병갈 박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거행된 수목장이다. 원래 그의 묘는 수목원 비공개 지역 양지바른 언덕에 모셔져 10년을 보냈다. 내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나무에 거름으로 뿌려달라는 고인의 유언. 그는 평소에 그가 사랑하던 늘 푸른 목련, 리틀잼 아래 묻혔다. 천리포 수목원은 설립자이신 민명걸 원장님 뜻을 이어서 나무가 행복한 수목원, 나무가 주인인 수목원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탐방객들이 설령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들이 200년, 300년을 가면서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한국으로 건너와 반세기 이상을 이 땅에 살았던 파란 눈의 한국인 민병갈. 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모래 언덕을 나무들의 천국, 지상낙원으로 일군 사람. 그가 땀과 열정, 그리고 평생을 바쳐 가꾼 수목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었다. 그리고 제2의 조국 한국에 바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